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항소심 선고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재판장에 주문이 나오기 직전인데요. 여러분께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일단 들려드리고 논평을 하겠습니다. 아는 사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의 시민들을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치도록 하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소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부서 관련 범행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그 이후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허위 피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기관적으로 흘러가네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겁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교사하고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등의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당시 피고인이 체포영장 등 집행지휘의 명분으로 삼았던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권 등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있다고 보고 있네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1심보다 더합니다. 수 없습니다. 이 고등법원이라는 것들이 1심보다 더합니다. 특히 1차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와 관련하여 이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1심보다 더 세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이재명에 대해서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김정숙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긋나긋한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또 강하게 이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같이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회피하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참 기가 막힙니다. 사법부가 이미 이재명 권력에 지금 구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뭐 드러나 마나 지금 양형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권 같은 거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은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선고 내용 나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주문.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파기를 해버렸어요.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더 세게 때렸습니다. 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구치소장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7년을 때렸는데요, 1심의 5년보다 더 세게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됐던 부분도 다시 더 세게 때린 것이고, 허위 공문서 작성은 1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똑같이 지금 무죄로 한 거 빼놓고는 더 세게 때렸습니다. 지금
체포 방해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신에다가 허위로 공보를 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외신에 이제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알린 거, 그게 이제 허위로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드론 날렸다고 뭐 이거 30년을 갖다가 구형을 하질 않나, 내란이라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질 않나, 체포를 방해했다고 7년을 선고하지 않나, 이거 뭐 이미 이재명 정권에 부역하는 그런 어떤 수사기관과 그리고 재판기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보이콧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변호인단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거 너무나 좌절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이 고등법원에서 한 거 보면은 아주 질타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공수처의 수사권을 따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장의 발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이걸 따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졌다고 그래서 그 이유 없다는 것이고, 설사 따진다 하더라도 법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걸 왜 물리력을 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글쎄요, 물리력을 쓴 게 뭡니까? 도대체가 잡으러 왔는데 그럼 순순히 잡혀가야 되는데 왜 순순히 안 잡혀가고 일단은 물리력을 썼느냐? 아니, 그 당시에 물리력을 쓴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불법의 영장 집행에는 거기에 협조할 수 없다고 보고서 더군다나 대통령은 한나라의 지금 법 집행의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법에 대해서 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응해야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한 건데 일단은 무조건 응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재판부가 완전히 재판부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이 지금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그런 자기들이 그 선민의식이라 가진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그걸 적용을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말이죠, 일도 저것들이 재판도 제기도 안 하는 것들이 그렇게 법이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법 앞에서 그러면 그렇게 평등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 누구도 거기에 거역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재판은 왜 제기 안 하는 겁니까? 재판을 제기해서 그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빨리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재판을 왜 제기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말이죠, 지들 편한 대로 이제 권력을 잃었으니까 너 권력 없지? 내 맘대로 재판할 거야. 너 권력 있지? 내가 너한테 무릎 꿇을 거야. 이따위 짓거리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1심보다 더 무겁게 7년을 때렸습니다. 이제 재판을 보이콧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엽입니다.